어머니의 뜰하게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중학교 퇴학, 중퇴, 퇴학이라니. 대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다 틀리거든요. 다 나와 앉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콩 심은 자리에는 콩이 나는 법. 이 댁도 그러하답니다. 그래도 이 식구 중에 대머리 없어서 감사해야 되겠다. 대머리가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엄마 이제 손 뜨자. 그래. 구경만 하려는데 셋째 아들이 나서서 어머니를 보칩니다. 엄마의 이제 그 시기요. 모든 가훈을 엄마가 만들어 놓은 것이요. 맨날 생일 때 안 했어. 어머니는 이 손으로 아들 7에 딸 하나, 8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작지만 한없이 강했던 손.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면서도 큰 것 바라오지 않았던 어머니죠. 야, 어머니 손톱 약속의 손톱. 저희들이 이제 가훈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안 지킬 수 없이 저희들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긴장하면서 아주 이제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그래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머님에 대한 효과 같아요. 네. 어머니가 건재하셔서 행복한 팔남매랍니다. 들판은 어느새 황금빛 물결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으니 어머니의 세월도 그러하죠. 앞밭에다 마늘 숨고 뒷밭에다 고치 숨고 고치 마늘이 맵다 해도 신우철로 벨라든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가사가? 신우들이 얼마나 그 신살이 친게 그러면 아무로 맵다고도 신우같이 안 매워. 신우들이 얼마나 도각한 게 신우철로 멜라든가. 옛날에 노래가 그래. 신우들이 막 오라부터 밥도 안 주고 옛날에는 꼴을 못 봤지. 누가 지은 노래예요? 어? 누가 지은? 우리가 이러고 지어서 불어. 그러고. 손에 흙을 묻혀야 살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이 꽃이 이놈 따서 무릉꽃 하면 맛있지. 이것도 심으셨어? 숨어야지. 야간에 호박인데. 그리고 숨겨서 멸치 넣고 볶아. 네. 응. 이렇게 안 매웠고. 지금도 몸이 고대해야 마음 편하시다는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네, 어머니. 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어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나? 네. 어제도 안 받으시고. 집에 가 진동으로 해줬다가. 진동으로요? 어. 아들들 성화에 이영임 여사가 집 나설 준비를 합니다. 아프시구만. 그냥 입만 닦고 가. 실질 급은 게. 오, 가. 네. 어머님이 이제 거시기도 할 겸 여기로 오신 게 한웅하고 진찰 쪽 받아보려. 아 오늘 예약. 예, 예약해놨어요. 10시에. 또 아들 주려고 그냥. 병원에 가는데 뭘 챙기시는 걸까요? 씨알 굵은 녀석들이 아들 손에도 제법 무겁습니다. 그럼 뭐 싸주신 거래요? 호박. 호박을? 어제 가서 땄어. 식당 한 개. 여기 식당 한 개. 따뜻 줘서 서비스 줘라. 호박 본 게 생각나게 땄지 다. 어머니는 환갑을 넘기고도 꾸준히 일하는 아들이 걱정. 아니야, 원래는. 고래운이 영에 야, 골고루. 한침을
아들들은 어머니의 깊어가는 세월이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도 영애야? 일을 안 하셔야 돼. 일을 안 하고 어쩌고 죽으려죠. 속이 더 시끌사끌 못 있어. 일 안 하면 이런 무엇이라도 꼼짝거려 잊어버리지. 그러고 나 혼자 먹어도 한 달 주고 푸진 걸 만들어서 먹어야 하고. 그러나 거기다가 먹기 싫은 게. 바쁘다 보니까 가족가다 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니진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연로우시니까 좀 불안한 감은 있어요 보면. 그런 염려는 좀 있는 편이죠. 병원까지는 차로 10분.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병원 계단이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다리도 허리도 성한 데가 없으니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는 병원 행차죠. 형님 해야겠죠. 어머니의 나이 벌써 90. 허리 맞을까? 허리가 또 아프세요? 무릎보다는? 괜찮다 괜찮다 하셔도 세월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아들들은 벌이라도 서는 듯한 기분.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모시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그러지도 못한 것이. 또 어머님이 또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시골 가서 타고 홍도 내고 그래요. 그리고 태를 안 내려고 그래요. 아프면.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자식들한테 가만히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님 어찌요? 말 도와주시오. 우리 거시기 원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다녀야 한대요. 예? 한 3번 정도 봅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들 걱정부터 하시는 어머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을까 늘 염려하시던 어머니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장남으로서 챙기가 한디 아버님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못 챙기다 보니까 근데 그런 우대 관계가 좀 없으니까 어머님이 그것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자식들 간에나 그게 지금 현재 어머님 마음은 남 못지않게 항상 우애 있게 살게끔 유도를 많이 한 편이죠 어머님이. 어머니가 없는 집에 막내딸이 무슨 일인 걸까요? 양손에는 짐이 한가득입니다. 이거는 뭐 가져오신 거예요? 네? 엄마 요실금 팬티. 화장지하고 미리 떨어지기 전에 갖다 놔야지. 40줄에 얻은 딸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늙어갑니다. 아들 내리 7 끝에 귀하게 얻은 딸이었죠.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요. 왜요? 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또 사람을 엄마가 좋아하시고 자식을 좋아하는 게 저도 이제 엄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되고 항상. 어머니의 시간이 점점 짧아져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붙들어 두고 싶은 세월입니다. 그렇게 옷을 못 사게 더 막 만들어 입으셔. 그냥 그 옷 한복 안 입던 거 있잖아요. 전에 사놓고 안 입은 거. 그래갖고 직접 그냥 버리기 아까우시니까 엄마가 꾸며놓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마가 그 진짜 처음으로 딸을 위해서 처음 한번 학교 운동이었는데 제가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엄마는 연세가 많잖아. 제가 너무 막둥이다 보니까 한 번에 진짜 엄마가 피해 도망간 적이 있어요. 운동회 때? 예. 딱 그때는 50이면 50 넘으셨으니까 그때 당시 그때는 또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게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사춘기여가지고 그랬는가. 지금은 그게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철이 들고 나서야 어머니의 인생이 보입니다. 지금도 옷 한 벌 내 몸에 걸치는 건 늘 아까워하는 어머니입니다. 실은 엄마가 자식들 어려워해요. 굉장히. 그 못 가르침에 대한 그게 엄마가 굉장히 강하셔요. 근데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했는데도 자꾸 엄마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셔요. 좀 유별나요. 학교를 막 대학도 못 보내놓으니까 자식들 고생 많이 시켰다고 항상 죄인처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밤마다 우시고. 그거를 같이 사시면서 보셨겠다. 그러죠. 저는 엄마 마음을 알죠. 어디쯤이에요? 알았어 엄마. 금방 오세요. 손주들 보러. 손주들 보러? 네, 서울을. 가끔 왔다 갔다 하셔요. 그 연세에 대단하시죠. 자식들 바쁠 때는 손주도 꽤 여럿 키우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손녀딸도 어머니가 키우다시피 한 손주죠. 내 새끼, 내 자식이 일이라면 갈 길이 9마일이라도 마다 않으셨던 어머니. 아이고 고생해버렸겠네 엄마. 나도 이거 돼요. 지금도 그것이 사는 낙이라며 기꺼워하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딸을 낳아야 한다께. 딸 아들 7, 9살 딸이 해. 몇세 보셨죠, 따님을? 2살에 42에. 42에? 네. 와, 늦둥이네. 계속 나한테 늦둥이 대질로. 그런 게 못 나나고 키웠지. 못 나나? 우리 못 나요. 딸이 하나 생긴 게 그저 못 내라 해야 민이 즐겁다 싶어서 그래도 못 클 줄 알았거든. 하도 빈차리 같이 생겼다. 저거 어렸을 때 한 번은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집 나갈 뻔했어요. 진짜로. 집 나가려고 딱 하는데 엄마가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 근데 밤에 모르게 도망가 보려고 이제. 근데 이제 뭔가 모르게 엄마를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들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엄마 닮았으면 안 주웠을 거야라는 생각에 그때 진짜 나 나름대로 보따리 싸고 진짜 나갈 뻔했어요. 딸 덕분에 한결 수월해진 귀갓길. 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셨던 걸까요? 하나 역주해도 받아. 감사합니다. 뭐예요, 그게? 우리 엄마 최고. 엄마가 꼭 돈을 주셔요. 네. 이렇게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우리 엄마는 꽁을 싫어하십니다. 그냥 여기 타면 차수 취하지. 그러네. 우시 사 먹으라고. 뭐 사 먹으라고? 사도 먹으라고. 그랬죠. 아직도 내줄 것이 있으면 다 내주는 어머니. 이래서 몰려서. 지금도 겨울이면 팔남의 김장부터 된장, 고추장까지 두루 챙기시는 어머니입니다. 뭐 만드시려고요? 팥죽. 누가 팥죽을 누가 좋아해? 그전에 여기 치고 있었는데 저 혼자 할증이 안 끓여먹어. 혼자 있을 때는? 또 나도 혼자 할증이 끓여먹기 싫지. 그렇죠. 그 혼자 먹으려고 얼마나 좀. 이 집의 팥죽은 찹쌀 대신 칼국수를 듬뿍 넣어 끓입니다. 계속 눌러야 돼, 어머니. 힘드시겠다. 내가 하려면 그래야 좋아. 그도 힘든 재미로 오는 것이지. 아, 힘든 재미. 이것이 이제 힘을 안 두면 안 맞을게. 이러고 힘들어야 해서 여러 사람 먹으면 맛있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네. 모시고 힘들게 해야지. 쌀은 귀해도 밀가루는 흔한 시절이었으니 8자식 배불리 먹이고 싶을 때마다 상에 오르던 음식이 이 댁의 팥칼국수죠. 엄마 경력은 몇 년? 딸은 30년. 경력 30년. 40년? 나는 몰라. 60년도 넘었겠지. 60년도 넘었겠지.
도마 위에도 어머니의 세월이 있습니다. 18에 시집을 와 청청시와 시고조모 제사까지 치러야 했던 어머니. 노인들 먹으면 다 가늘게 썰어서 담아줘야 노인들이 씹은 맛이 좋고 유혹신 게. 그러고 담아주면 좋고. 이 하나도 없는 양반들 잡수기 좋게, 그리고 잘게 썰어서 만들어주고. 우리 보통 나이 먹은 사람들은 굵게 써서 씹은 맛이 있기 때문에 굵게 썰고. 그렇게 이제 정성을 그렇게 들인다고 말이요. 노인들 먹으러 우리 노인들 이렇게 해야 드려야 쓰겠다, 잡수기 좋게 해드렸다 하면 그렇게 만들고. 우리 젊은 사람들 뭐 또박또 입다미치 먹어야지. 또 젊은 사람들을 깨문 맛이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던 시절. 부족한 것은 정성으로 대신해야 했던 그 시절의 미덕이 이제 어머니의 손맛으로 남았습니다. 팔남매 주렁주렁 옆에 끼고 살 때가 새삼 그리워집니다. 내 새끼 입에 밥알 들어가는 것만 봐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맛있네. 무서워. 밥 안 먹고도 꿀맛이다. 내가 했지도. 나다. 내가 저 꿀맛이요. 엄마가 해서 맛있어. 엄마가 최고 맛있어. 공갈이지? 아니 진짜지. 이 동네에서 한창 때를 보내고 이 동네에서 늙어갑니다. 한때 북적이던 골목길도 이제는 아득한 옛일입니다. 다리를 옛날에 수술하고 오다가 물씬 짓고 바로 이러다가 비 오는데 쪼르 미끄러져 버렸어. 아이고. 그래서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래갖고 내지로 있었는데 그놈이 항상 안 좋지. 그렇죠. 예. 내가 18에 올라왔지. 시집을 홀로. 그때는 동네가 짱짱했지. 네. 다 죽어버렸어. 근데 나만 이렇게 오래 살아갖고. 나만 오래 살아. 아니 건강하게 오래 더 사셔야죠. 건강도 요거 치고 내는데 무슨 건강. 자식이 8이었으니 근심거리도 8가지였습니다. 생선 장사에 비단 장사까지 맨발로 장터를 오가며 자식들 줄인 입 채우시던 어머니.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그 자식이 세상의 전부였으니 모진 세월도 견딜 수 있었던 어머니입니다. 원망할 것이 없고 내 전상이 내 업이다 그렇게 생각. 내가 전상에 너한테 많이 빚을 지고 이상에 태어났는갑이다. 응? 전상에 너한테 빚을 졌기 이상에 내가 갚으려고 이런갑이다. 응. 내 업이다. 이 사람께 내가 잘해야 쓰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야지. 내가 이 고상이다 하고 내가 뭔 죄져서 이러냐 이렇게 자꾸만 내만 고상스럽지. 돌아가도 않고 그러지. 그렇게 마음을 그냥 크게 먹어버려야지. 고초 당초 맺다 해도 시집살이만 못하더라. 나도야 죽어 후생 갈면 시집살이 않을라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했던가요? 자식들도 어느새 해질녘 황혼의 언저리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막내가 50고개를 넘겼으니 속절없는 세월. 무엇보다 어머니의 남은 시간이 애처로운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후와
오시면은 그 어머니가 그 관절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틀을 2, 3일을 한 번씩 다니셔요. 근데 지금 그때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병원을 사실 옮겨볼까 해요 지금. 제가 아는 병원 있는데. 근데 여신은 그게 더 난데 계단 안 오르는 게 여기 계단 오르거든. 아 그게 계단이야. 그게. 근데 접수를 해주라고 하고 미리 해놨다고. 그러면은 더 낫지. 그렇게 얘기해놓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타니까. 네. 그럼 28일 일단 성격이 모시고 가는 걸로 하고. 성주 오빠는 바쁘잖아. 아 최고 바쁘지 오빠는. 빼 오빠는. 그러지. 어른들은 미지수고. 그래도 비빌 언덕은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고 그래 가면 되겠네. 그래 시간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오게 또 동지골 가려면 갈 사람은 내가 갖고 나 월요일 날 와서 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때 일찍 이것으로 이렇게 전체 이렇게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회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다 영광가 있어. 영광 있다 보니 그냥 이러고 갖고 나서 술 한잔 먹다가 자이 하다가 오르다 보는데 모임을 갖자 해갖고 순수한 자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아버님 있을 때는 굉장히들 다 기반들 잡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다 굉장히 어렸어요. 그런 의미가 결혼들도 않고. 예, 그때 막 어렵게 살다 보니까 모든 거 못 보시고 돌아가신 거지. 우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좀 아쉽죠. 그냥 지금이야. 우리는 형제다. 최고 멋있네. 형제들의 시간이 무르익어 갑니다. 한데 어우러지니 모자란 것도 가감해서 굴비 엮듯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형제들입니다. 그래 거기까지 놀라고. 그리고 그 토이도 저쪽 앞에 옥지 같은 경우 굴비 장사는 집안의 가업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5째가 이어받았지만 가족 모두의 희망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이라고 이제 새벽에 가야 되니까 장에. 그 이제 실어주는 게 일이었죠 옛날 부모님 했을 때. 부모님. 2시까지 막 싸주고 그러면 밤에. 새벽 2시에. 아침 이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2시까지. 근데 지금은 옛날 안 갖고 2시간 안 나가요. 고가가 되고 옛날에는. 그물만 들이워도 팔뚝만한 조기가 잡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빠는 진하게 주래. 그래? 누가 또 찌르기 보다. 당시에는 형제들도 겁없는 청춘들이었답니다. 3일 쉬어주라. 15일 일인데 3일 쉬어주라 해버리더라. 옛날에 창막 그 창에 보면 항아리에다가 돌을 막 니가 이제 이렇게 못 니어 그러면서 그래서 빼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쓰고 그랬거든. 어머니 친구들이 다 모여서 나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모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들은 돌 잡혀놔도 돈 도둑질 안 해. 엄청 착해. 딱 한 입만 10,000원씩 훔쳐갖고 내가 딱 주고.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거 나면 뭐 금전을 바라고 돈 받고 이런 건 없는데 식구들 화목만 하면 참 좋아해요. 어머님은 자식들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거의 다 효도라 생각하고 보는 마감이 자체가. 어머니에서 먼 데 있으면은 못 보잖아요. 그냥 걱정대로. 오히려 마음을 덜어준다 생각해요. 저는 가깝게 살수록.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이 같이 그냥 어머니 세상 잘 살고면서 떠나서 엎드려도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한몫하면 어머니한테 큰 만족인 것 같아요. 꼭 나랑 소리가 하는 거. 근데 더 필요해. 돈도 필요하지.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가 발길을 서둡니다. 어디 가시나 봐요? 예, 그전에 그 꽃집안 일하신다고 해서 어머니가 가보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의 마음은 벌써 고추밭에 가 있습니다. 구순 노모에게는 칠순 아들도 품 안의 자식. 형님!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일하신다고 해가지고. 아, 요러고 비게 해버렸어?
이제 다 따고 예. 이제 마무리 짓는 건 다 양파 심으려고. 여기다 뭐 돼? 양파. 양파 여기다 하려고. 언제든지 손을 장갑을 찌고 해. 장갑을 찌고 하라고. 장갑을 그것도 찌고 해. 장갑 끼고 이러고. 내가 언제 한번 장갑 안 찌고 저 하다가 혼났어. 그 사람 지혜로 장갑을 쪄. 일을 많이 해요? 응? 아드님이 일을 많이 해요? 백이 얼마나 지? 다 일육도에서 들어갔고 오늘 깜밭 큰 밭에서 고치대 뽑았는 거 뽑고 이리 왔구만. 아침에 이 사람들 7시면 다 와서 이러지 이제까지. 부모님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나 평생을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장남입니다. 하루에 저 사람들 일단 얼마 떴어? 하루에 한 100마디 이상 했죠. 근데 아니 이제 좀 줄이라니까 양을 좀. 어? 양을 좀 줄이시라니까. 이게 인건비 하루에 한 사람이 12만 원, 11만 원 막 주고 일 시키는데 내가 혼자 뽑는 시간편에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럼 그 나라가 좀 빚대 안 되나? 완전 못됐어. 언제쯤 시작해? 시골 사람이 일을 줄이면 죽는 거야. 무조건. 농사를 좀. 이제 좀 쉬라고 해도 아프다. 손대로 다 잘랐고 기회로. 어디 무슨 그게- 일 때문에 하루 초기. 어머니를 닮아 일손을 놓지 못하는 아들. 지금 시골에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만하시한다니까. 그런 게 인부 사서 이러잖아. 그래 나 혼자 했지만. 가지.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만 하는 것이 꼭 내 탓인 것 같아 한숨만 깊어가는 어머니입니다. 손이 갈구되어갖고 저러고 늙어도 일만 한다. 너도 몸 팔자냐? 짜내기만 하죠 혼자. 그것도 그 돈을 다른 아들들은 짜내다 주려고 또 넘드는데 짜내다 주려고 또 어쩔까? 호상에나 가서 고상 안 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살아라 그 마음이 들어갔지 혼자. 저러고 이런데 보면 되부터 그래. 호생에나 좋은 데 있는 데가 생겨서 일 안 하고 편하게 가서 살아. 그렇고 낳기만 많이 낳았지. 너희들 제대로 못해서 이 고상을 저러고 했구나. 한심스러워. 그러지만 그 말을 어쩌고 해피해? 나 혼자 속에다만 짠할게.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6째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물어봐야 돼. 혹시 그벌 세고 무슨 이쪽으로는 안 하고 언제 며칠째 말할 거예요? 오늘은 오늘 아침 안 오셨어요? 안 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큰 일이라도 난 듯 당황한 기색. 혹시 어머니가 다치신 걸까요? 혹시 벌 세갖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어디 있어요? 죄송한데 어디신가요? 당신이 계속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할아버지 당신을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아 여기요? 뭐 죽어든 거야 지금? 많이 부쉈어? 어? 일단 잔씨 너무 몇 방송인 거야? 서나방 쏠 것 같아. 어? 서나방 쏠 것 같아. 어디? 손하고 여기 집중적으로 여기부터 서나방 여기는 좀 얼굴? 동생은 어쩌다가 벌에 쏘였을까요? 여기 집중했고 색깔이 다행히 말벌은 많이 안 아닌 벗어나지? 듯합니다. 괜찮아요. 매 얘가 벌초를 해요. 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저희들이 잘 많고 동생이 이제 동생들과 같이 갔는가 봐요. 근데 원래 그쪽으로 볼이 원래 오는 지역이거든요. 꽃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카시아 좀 있는데 벌초하다가
그 전에도 그렇게 벌 쏘인 적이 있으셔요? 몇 번 쏘였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올해.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50 넘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노화 현상 때문에 그런가 봐. 푹 쉬고 있어. 마무리 내가 다 할게. 형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 그래. 다음 날 형제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아유 이렇게 늦으시니까. 괜찮네. 전에 통화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또 나는 무서우니까. 옥지가 난리가 나버리니까. 막그뭐 마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그 말벌 쏘는 줄 알고 나는 혼났지. 그게 반청이냐? 근데 그거 혹시 모르는 게. 어릴 적부터 준비성이 철저했던 여섯째입니다. 이 정도면 끝났잖아요. 벌이 아무리 달라들어도 끝나 이 정도. 그것도 같은 일을 어떻게 했냐? 어? 나는 몰라. 이거 안 쓰면 나는 일 못해. 갈 수가 없어요. 무사서. 동생은 그냥 해가지고 어저께 벌 몇 방 쏘더만 마비가 온다고 난리가 났다니까. 지각대장, 막내는 오늘도 늦었네요. 이거냐? 예, 맞습니다. 대장이라니까요. 저는 여동생 꼼짝 못해요. 다른 예를 들어 형이 늦게 오면 저는 뭐 신경 날 때 막 성질도 부르고 그러는데 여동생 늦게 오면 당연히 그러지 않냐. 왜 대장이에요? 제가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팔남일 대신해서 혼자 다 몫을 다 해버리니까 그 한 번 늦게 온다든가 뭐 잘못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들 수가 없어요. 국장만 일대고 풀자는 걸 또 못 해버리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인적이 드문 선산입니다. 사람 발길 뜸하니 누군가 벌통을 놓아둔 모양인데 하필이면 그것이 조상 묘 근처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올해 지금 생겨가지고 걱정이네요. 애들이 혹시 다칠까봐 제가 산 건데 성묘를 해야 되는데. 뭐지 나는 왜? 이거 왜 달라는지 안 보여? 형님은 잘할 거야. 무조건 벌통을 치울 수도 없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안전사고가 잦은 벌초 작업입니다. 오죽하면 벌초 전쟁이라고들 할까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 벌들까지 극성입니다. 그 말벌이 말벌. 그런 게 내 말벌 때는 말벌이라니. 벌이 많아가지고. 넷째는 혼비백산. 없어, 날라갔어 이미. 하는 순간 날라가. 써 있는데. 또 있다고요? 쏘고 나가버려. 어디요? 일단 여기서 봐야. 여기 있다. 자. 아니야, 풀이야. 그냥 써 있다니까. 만만치 않은 풀과의 전쟁. 반대쪽은 그래도 덜한 편인데 왜 하필 이쪽을 고집하는 걸까요? 애들 어린 애들 조카들 성묘해야 되는. 성비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벌 때 무서워가지고. 네. 그래서 돌리는 거죠 길을. 지금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 힘든 작업이죠. 이제다가 여름 내 기세 좋게 올라온 풀들이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혼자였더라면 엄두도 못 낼 일. 그래도 형제들이 함께하니 기나긴 작업도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벌은 여기 없으니까 다행이네. 여기서 맞다. 많네. 몸에 뿌려줘야지. 그래서 다행이에요. 여기까지 와버리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야, 내 애들 무서워하고. 아이 그래도 여기 안 달라지네. 아버지 곁에 오니 살아계실 적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막걸리 갖고 왔습니다. 드시고 편히 계십시오. 이제 옛날 좀 직구진 사람들이 건들고 좀 시끄러우면 너무 시키더라. 내가 남진이 아빠다 하면서 그러고 되계셨는지 그때 생각나. 어릴 적 내 기억으로는.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버지. 근데 오빠들은 여기서 안 살았잖아. 난 살았어. 이렇게 넘어다니 학교 다녔어. 여기로 가면 너무 머니까. 여기가 가깝거든. 남동 나오거든. 갖고 나한테 간도 크다겠어. 어렸을 때 엄청 내가 모자고 뭐 공동묘지고 하면 나는 지나도 못 가다 했어. 지나도 해다가 그냥 보고 싶고 막요. 술 먹으신 그러지? 그게 술기운에 간이 부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 왔는데
이야기도 하고 부담도 좀 하고 뭐 사는데 그냥 포근하고 좋더라고. 그 맛을 보니까 이제 와지더라고. 처와 머시멜 때 떼거리로 오면 뭐 찍고 오빠 버리다. 머리에 아버지 덕분에 파란만장한 하루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신 아버지, 그것은 바로 형제들입니다. 들판이 온통 황금빛 물결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매일 보다시피 하는 형제들은 당연지사고 멀리 사는 손주들도 속속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려고 다시 안 됐잖아요. 삼자 땄어 안 땄어? 에? 태권도 삼자 땄어 안 땄어? 아직은 기다려야 돼요. 한 12월 달에 가야 돼. 12월 달에. 응? 이 장군님은 누구예요? 손자. 이야. 안녕하세요. 직계자손만 50여 명.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아, 저는 영광에서. 영광. 아. 이제 오는 길이요? 네. 옥순 씨의 큰딸도 일찌감치 도착했고 남진 씨의 사위는 선물 보따리가 한가득입니다. 식구가 많으니 뭐든지 대용량. 뭐 갖고 오신 거예요? 고기랑. 고기? 네. 이야. 오, 네.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네. 이야. 가족 모임 때문에? 네. 이야. 깃발? 네. 대기도 있고. 이야, 이거 게임 담당이시구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인데 할아버지 세대가 더 신이 났습니다. 가족들 놀 거 갖고 온 거예요. 공이랑. 한 2, 300개씩 샀었나 어렸을 때는. 그것도 닮은 안 되네. 운동신경이 좀 거시기해요. 남보다 소리작작 운동을 잘해. 어렸을 때부터? 몸 봐보시오. 지금도 나이가 60 먹었는데 보시오. 팔팔하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내일 모레가 환갑이어도 마음은 아직 청춘. 형제들의 승부근성도 여전합니다. 바람이 불어. 7, 8, 있어요? 4, 5, 6개. 아직 팔팔한 청춘입니다. 형을 이겨볼 기회. 하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네요. 제기 10번 차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한번 더 해. 세월도 억울하고 내가 2번 넣었는데. 동생에게 진 건 더 억울하답니다. 목소리 내지 말고. 아니 이거는 어떻게 깨면 어떻게 해야겠나. 얼마나 나이지 누나 모르잖아요. 그 탐이 있었을 때 몰라. 배우 선수가 나이를 받고 공을 때리면 이것이 아웃이 아니면 이게 뭐야.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한 한때입니다. 아버님들이 자주 저래요? 말을 몇 번 말했어. 승부욕이 발동. 처음부터 다시 이럴 때라도 아이가 되시는 게 좋죠. 아버지가? 네. 해맑 계시잖아요. 신임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열창을 해주십니다. 뭐 노래는 그날 저녁 어머니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노래 자랑에 앞서서 축하 행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오잖아. 그 옛날처럼 어머니 좋아하시는 재롱도 떨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 할아버지와 손자도 격이 없이 어울리고 이영임 여사를 위한 사랑도 진하게 외쳐봅니다.
얌전한 셋째 며느리도 오늘만은 예외. 부모님 설화에 있던 시절이 새삼 그리워지는 하루입니다.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죠. 어렸을 때 애들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형제밖에 없었잖아요. 그 시절은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행복이라 생각해요. 어머님이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들이 잘 어울리고 한몫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옛날 모습으로 천진난만했던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 돌아가서 똑같이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머니를 웃게 하시는 게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호진 씨도 재롱둥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시니 자식도 뒤따라 늙어갑니다. 회초리를 드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철이 들고 나니 어머니의 나이 어느새 90.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입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환갑, 이듬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그때로부터 벌써 30여 년이 흘렀으니 아버지의 멈춰버린 시간도 어느새 훌쩍 넘긴 아들이 둘이나 됩니다. 오늘 10회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잘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지금 흡족하실까요? 먼 길 돌아와 한 동네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는 팔남매입니다. 아버님, 저 왔습니다. 형제간들 다 이렇게 모여 즐겁지 않습니까? 아버님,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들이 잘 모시고 있으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오빠들 가정이 늘 화목해야지 엄마 마음이 편하니까 오빠도 오빠네 애들 다 건강하게 해주고 아무 탈 없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오빠들이 행복해야지 엄마한테 더 효도도 잘할 것 같아요. 얼른 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 막내가 최고 맛있게 잘 먹어요. 듣는 거 아니에요. 화이팅! 어머니보다 먼저 그 시기에서 아파서도 안 되죠 그때. 몸 관리도 잘해야 하고 가족도. 어머니도 자주 만나고 어머니 모시고 가진 것이 다 좋은 옳은 말만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자주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더 후식이죠. 물론 이제 아버님은 애로우시겠지만 여기저기는 어머니는 백수천수 누리고 우리 가족들이 아주 잘 살 때까지 화목하게 전 가족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날마다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그게. 뭘 하려는 걸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른바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결. 준비. 폼이 웃겨. 삼촌과 조카가 삿발을 잡았는데 삼촌의 어이없는 승리. 노익장을 과시하는 형제들입니다. 지금 공격이 드러나겠어. 임자 나 만났어, 남들아. 둘째 형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호죽수였던 둘째와 넷째 아들. 그 아들들이 60줄에도 저리 팔팔하니 어머니도 흥이 나고 아버님도 하늘에서 너털 웃음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결과는 넷째의 승리.
찢어진 바지도 덤으로 얻었으니 가족들에겐 더 없는 추억거리입니다. 더 주고 싶어도 사오가 손주가 보고 있으니까 내 일하고 했지. 아이고 근데 작은 형님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작은 형님 앞으로 장정하셔. 힘이 장사. 5달러 다 찍고 이제 잘했어. 언제나 속 듣거나 60짜리 다 먹어갖고 김홍빈 이거 좀 60짜리 다 먹어갖고 지금 풍성한 한가위, 영원히 철들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행복한 한때입니다. 돌아보면 힘겨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도 가족은 함께였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는 팔남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환하게 웃어주는 어머님이 계셨죠. 팔남매가 너한테 마침 신세를 안 주고 다 언제까지 너한테 그러고 집 창게 해버렸어. 저거 입고 안 하는 게 그것이 복이지. 그저 내 실컷 내가 벌어먹고 살고 노력을 잘하고 너한테 베풀어 한다. 너무 얻어먹으려고 말고 절대 친구를 삼아도 이득 보려고 말고 네가 내가 해본다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더니 전부 저가 속았네. 저기서 오늘은 또 다 멋지게 가르쳤을 때 생각해보니까 야 남이사 천장을 세르자 우리가. 남이사 전라남도 영광에는 팔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팔남매입니다. 떠난데도 날 잊지